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 이걸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네. 이런 기사까지 나오면서 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외한 쪽에 가까우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코인 그러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잖아요. 매일 시세가 뭐 몇십 프로까지도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변동이 크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코인 업계에서도 이거 우리가 너무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인식되는 게 올바르지 않을 것 같다. 예. 오히려 변동성이 굉장히 안정적인 코인에 대한 니즈, 수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코인을 만들어보자 해서 앞에 스테이블, 안전성을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코인들을 만들어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저희 코인은 안전합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네. 그 코인의 가치를 가장 안정적인 안전자산과 연동을 시켜버렸습니다. 연동.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우리 코인 하나는요, 그냥 1달러랑 가치를 똑같이 유지하도록 저희가 개런티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장해드리고 네.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코인은 그냥 딱 보자마자 코인 하나? 그럼 1달러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코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1코인당 1달러가 연동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떠오른 게 네. 테라루나 사태거든요. 예. 예. 연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네. 본인들의 주장은 네. 이거는 1달러와 연동된 코인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장을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거냐라고 했었을 때 예.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네. 본인이 알고리즘 상에서 어떻게든 그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네. 시세를 유지해서 1달러에 준하는 가치를 유지시켜 보겠다라는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 또 다른 루나라는 코인이 그 테라라는 코인을 계속 그 1달러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코인으로 또 하나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 희대의 사기극으로 드러났죠.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어떤 형태로 이 안전성을 많은 이용자들에게 담보해 주기로 했냐 하면요. 그 부분이 궁금한 거죠. 네. 네. 실제 우리가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예. 거기에 준하는 달러를 비축해 두겠습니다. 또는 미국채를 사놓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말하는 뭐 지급 준비율 뭐 그런 이런 거죠. 것처럼 예. 실제로 그만큼의 실제 화폐를 비축해 두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 이거는 진짜 그만큼의 실제 화폐를 저희가 비축해 두는 것이니 네. 믿고 그냥 1달러랑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화폐 그러니까 달러와 같이 굉장히 안전성이 높은 그런 것들로 구비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예. 진짜 달러, 그다음에 미국채, 그다음에 금을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코인이잖아요. 코인 중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이라는 비트코인도 표현이, 네. 하루에 정말 등락폭이 클 때도 그렇죠. 있어요. 변동폭이 클 때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코인 시장 중에서는 그렇죠. 안정적이다. 그렇죠. 네. 이미 시세가 비트코인 하나가 뭐 1억 5천을 넘어갔으니까요. 네네. 바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이 시세를 개런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이야기하는 네. 화폐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암호화폐는 어쨌든 무조건 가야 한다라는 뭐 절대적인 명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스테이블 코인이
이슈가 집중되고 있죠. 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국가의 정부가 그 눈빛, 그 프레임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의 스테이블 코인은 네. 좀 표현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해드리면 일종의 악의 축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적지 않은 국가들이요, 본인들이 어렵게 수출해서 벌어온 외화 네. 이런 것들이 다시 국내에서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뭐 진짜 왕창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외환 관리법을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는 국가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외화가 나가고 들어오는 경로를 국가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초를 세우고 문을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이 아닌 빈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번 거를 가지고 외국으로 다시 본국으로 가고 싶잖아요. 뭐 아니면은 월급을 이렇게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보내고 싶거나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현금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송금을 할 때 예. 그동안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 씨가 매달 얼마씩 본국에 보내고 있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저는 그냥 제 월급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아직 국가 공권력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어느 CEO가 알겠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A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가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매달 월급을 받아가는 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 달러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본국에서는 그게 그만큼 달러로 바꿔서 가족에게 송금해 주는 것과 똑같이 일어날 거고 네. 국내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살 때는 네. 그걸 개런티할 만큼의 달러가 어떻게 보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간지 우리 정부에선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 국내 주체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10개 샀다 그러면 $10를 산 건데 네. 그런데 그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10가 외국인에게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닌 누군가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 자체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시장 자체를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네. 누가 누구에게 넘겼는지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인가요? 자, 그래서 네. 예전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각 국가마다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져서 네. 해외 송금을 하거나 해외와 거래를 하는 걸 차단하고 내국 기업들 육성하고 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예. 외국과 기업할 때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된다든가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제재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들을 활용하려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아, 예. 이해하셨죠? 네. 그러다 보니 국가 입장에선 이건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고요. 예. 또 한 가지 스테이블 그 코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인에 투자하다가 우리가 코인 사고 팔 때 중간중간 법정 화폐로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트코인 사서 가지고 있다가 이 정도면 난 이제 비트코인 팔아야 돼도 되겠다 해서 다시 팔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법정 화폐로 바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법정 화폐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적지 않은 수수료를 또 냈어요. 네. 그럼 그 수수료가 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부담이었을 텐데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걸 사도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원화나 달러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화나 달러로 사놓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네. 물론 지금 수수료를 정부가 받는 건 아니고 거래소가 받고 있는 거래소가 거긴 받고 하지만 있어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그 하여튼 내 돈이 아니고 수수료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워낙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사고 파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그냥 법정 화폐로 바꿔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준다는 얘기죠. 그 네. 거래 과정 매번 들 거를. 예. 네. 그러다 보니 뭔가 스테이블 코인은 응당의 대가를 치르거나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국가의 관리 감독의 범주 아래서 벗어나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들 예. 이렇게 인식을 해왔던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기존까지 인식을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예. 얼마 전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법과 제도의 이름이 법명이 지니어스법이에요. 제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됐던 거예요. 네. 이게 왜 주목이 되냐면요. 미국은 법을 만들 때 네. 그 법의 이름에 굉장한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요, 1900년대 초반에는 서술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뭐 네. 이런 느낌으로 미국도 법명이 그렇게 길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네. 네. 그러다가 굉장히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어떤 의원이 발의해서 그게 법안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해냈다고 야 대단한데 하고 그 의원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도 김영란법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명이지만. 특정 피해자 때문에 이 법을 만들게 됐다든가 하면 그 피해자 이름을 넣어준다든지 네. 그 상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사람 이름을 넣어서 그 법을 만든 취지를 영원히 우리 되새기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영광도 주자.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가 미국에선 더 도드라졌냐 하면 예. 워낙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념 갈등이 심하단 말이에요.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들이. 네. 그래서 반대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법안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를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그 법명을 앞단어만 빼던 이렇게 축약형으로 해서 네. 간단하게 줄이는 그 단어를 네.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압축을 시켜버려요. 예. 대표적으로 2023년에 도입됐던 패트리어트 액트 2.0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그러면 애국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패트리어트 액트라는 원래 법에 이 패트리어트를 뭐에 어떤 단어들을 줄임말이냐면 providing accountability through transparency 뭐 해서 이렇게 좀 길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긴 단어들을 줄여서 패트리어트라고 해서 이거는 애국하는 행위와 관련된 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길게 왜 하냐? 네. 지니어스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예. 네. 지니어스 뜻이 뭐예요? 천재. 천재. 네. 천재법? 그럼 이건 미국의 고등인재를 육성하는 법인가? 알고 봤더니 예. 미국 의회에서 이번에 이 법안을 생각해낸 그리고 발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이 상원 의원들 있잖아요. 예. 얘네들은 미국을 구국했다. 미국이 망할 뻔한 거를 되살려냈다. 얘는 진짜 천재들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해냈다니 네. 이걸 기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은 게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지니어스법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장황한 설명을 안 해드리면 예.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건데. 음모론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몇 가지라고 얘기를 해드린 게 있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이 거의 실질적으로 국가 파산 상태다. 말씀드렸었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예. 올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의회에서 제시했던 36조 달러를 찍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찍었는데 또 찍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에서 예고하기를 2035년이 넘어가면 미국 국가부채가 56조 달러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지금 막으려고 노력해도. 그리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부채 좀 줄여보려고 별의별 노력 다 해봤거든요. 예. 공무원도 자르고 미국 영주권도 팔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관세도 대거 부여한다고 하고 그런데 못 줄이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뻔하죠. 이미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100년 만에 떨어졌고 네. 미국의 달러는 약달러 기조로 바뀌어가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기축통화 국가가 맞는 거냐 의구심도 많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도 되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 국채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심지어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국부를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더 안 사요. 심지어 요즘은 독일 국채를 사는 움직임이 있는다든가 이런 여타 국가의 국채를 더 사는 거예요. 왜? 미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미국의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은 더 늘어나갈 것 같고 지금 제가 열거한 이 모든 문제가 네. 이 지니어스 액트, 이 지니어스법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어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왜 미 국채를 대부분의 국가가 안 사는 거야? 대표적으로 안 사기 시작한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미 국채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 너도 고생 좀 해봐. 이것도 있고 이제 미국과 우리 중국은 딴 살림을 하겠다. 예. 이런 결로 미 국채 보유 비중을 급격히 낮추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누가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방 국가들마저도 이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독일 국채 사고 하는데 누가 미 국채를 사줄 수 있지? 살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던 주체들이 계속 미 국채를 사고 있는 거예요. 왜? 안전하다는 걸 반증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저희 이번에 코인 발행 더 하는 만큼 미 국채 샀습니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샀나 봤더니 올해 우리나라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들이 미 국채를 산 금액이 더 많아요. 감이 좀 오세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미 국채를 사는 이유는 그 스테이블 안정적인 자산을 위해서 1코인을 1달러에 연동시키기 위해서 자산을 그만큼 그러니까 한 코인을 발행할 때는 1달러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걸 국채로 사들이는 건가요? 국채로 산다는 거죠. 아, 그걸 국채로 산다. 왜냐하면 이해가 됐어요. 스테이블 네. 코인들이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걔네도 회사니까요. 그런데 1달러와 무조건 연동되는 코인? 그러면 시세가 급격히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내가 1달러 주고 그 코인 사면 그냥 계속 1달러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국채로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서 이자도 벌고. 그게 바로 그 회사의 수익들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달러와 연동된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그 돈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 코인 발행 회사가. 네. 그러면 그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미 국채로 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중요한 건 본인들의 그런 비즈니스 목적 때문에 미 국채를 왕창 샀는데 네. 그랬더니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생긴 거죠. 중국이 안 사주고 있는 미 국채를 새로운 애들이 계속 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사주고 있는 금액이 한국이라는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보다 우리 미 국채를 더 사주고 있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2024년도에 본인들이 샀던 미 국채 규모가 2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대만이 미 국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2,500억 달러고요. 한국이 1,500억 달러 좀 안 돼요. 그다음에 스위스가 2,600억 달러고. 웬만한 국가 수준으로 벌써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네요. 미 국채를 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제도권으로 합법화하고 더 진흥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럼 우리 미 국채를 더 사줄 플레이어들이 생겼네. 네. 중국만 쳐다보지 않아도 되겠는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참고로 지금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규모가 7천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만 잘 활성화시켜도 예. 중국 수준의 미 국채 수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미국의 국채를 사주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네. 오히려 이걸 제도권하자라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 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이 안 사는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무 상황상 앞으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건 그럼 누가 사주는 거야 했을 때 아하 이제 많은 국가들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을 쳐다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된 거예요. 해결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양성하는. 이렇게 미국이 네.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예. 이건 달리 말하면 그만큼 미국 달러의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계속 희석되거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나라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중남미 국가에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 선호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국가들을 가만히 보면요. 네. 미국에서 돈 번 우리 일가 친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가 친척이 결국 우리 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 생활비 벌어 미국에 와 있는 건데 송금할 때 그냥 달러로 송금해주고 하면 이게 또 여간 번거로운 게 많아요. 네. 이들 국가들은 이렇게 해외에서 자국 국민들이 달러 벌어오면 거기에 수수료를 또 왕창 띱니다. 세금 같은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국가가 그렇게 벌어온 달러 중에 일부를 본인들이 세이브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냥 송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게 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일상에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뭐 그런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더 선호한다라는 뭐 기사는 워낙에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암호화폐도 왜 선호했냐면 달러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부자들 사는 동네에 식료품 가게 가면 전부 다 가격이 달러로 써 있어요. 예. 부자들은 달러가 있으니 달러로 그냥 사고 팔고 해요. 예. 근데 서민들은 달러 구하기가 하늘 별 따기예요. 그래서 뭐 볼리바르라든가 자신들이 쓰는 페소라든가 이런 걸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진짜 배낭에 돈 짊어지고 가서 그냥 통닭 한 마리 사오고 해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예. 네. 그런데 이거 계속 자국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게 뻔하고 그러니 아예 우리들도 네. 달러랑 똑같다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을 쓰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거를 제도권화해주고 활성화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보편화를 도모한다? 그럼 중남미 국가의 이 많은 서민들이 이제 어느 걸 선호하겠습니까? 네. 자국 화폐 안 쓸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비중이 더 늘어나겠죠. 이건 달리 말하면 네. 그런 국가들이 결국 자국에서 발행하는 법적 화폐 가치는 유명무실해지는 거고 예. 그냥 그 나라는 달러 기반 경제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네. 커지는 커지겠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또 한 가지의 미국의 문제점. 네. 바로 달러가 계속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축 통화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는 부분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회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예. 그것에 대해서 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을 지니어스라고 칭송하기로 했던 이유가 네. 이미 브릭스하고요. 네. G7의 경제 규모가 역전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도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하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G7 그러면 가장 부유한 국가, 가장 그 시장 규모 큰 국가들의 서클이잖아요. 그렇죠. 모임. 네. 그런데 이젠 브릭스가 더 시장 규모가 커집니다. 네. 거기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질비하거든요. 네. 그래서 브릭스가 시장 규모가 더 커지는데 브릭스 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점점 더 강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미국에 대한 국채들을 안 사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움직임이란 말씀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인도도 이 서아시아 쪽에서는 인도 화폐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인데 그럼 미국 달러에 의존하는 생태계 국가를 더 늘려야 되는 게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해당 국가들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는 어떻게든 달러 보이면 국가에서 이거 비축해 놓으려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에서 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한다? 야, 거기 그냥 달러 기반 생태계를 바뀌는 거야. 네. 그 나라 중앙 정부나 그냥 중앙은행에서 컨트롤도 못 해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달러 패권의 100년의 연장 이거에도 대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국채를 계속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미국의 기축 통화의 위상을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브릭스 국가로 대표되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뭐 그런 기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도 막을 수 있다. 장점은 알겠습니다. 네. 내용은 뭔가요? 이 부분은 좀 핵심을 아. 짧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니어스법의 내용.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실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 법적으로 다 인가해주고 해줄 테니까요. 진짜 스테이블 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례적으로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다? 코인 10개 발행해서 저희 미 국채 어느 정도 사놨습니다. 아니면 그만큼 달러 사놨습니다. 그거 반드시 리포트로 우리에게 증빙받아라. 관련 당국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확인하겠다는 거죠. 얼마가. 확인하겠다가 아니라 네. 진짜 국채 사주세요. 이건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서. 예. 네. 확인보다는 사달라는 거의 메시지가 더 큰 거예요. 확인은 사달라는 거의 명분이에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안전성을 위해서여는 표면적인 명분이고 진짜 사는지 진짜는 확인할 거예요. 이런 느낌이군요. 진짜 사달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요. 이게 제일 큰 니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 국채를 진짜 사기만 하면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예. 미 국채 수요를 한껏 높인 거고요. 그럼 그 다음이 문제인데 네. 이것 때문에 이 지니어스법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저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았는데 네. 우리 전통적으로 그런 소리 하거든요.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서 월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고 공화당은 저기 석유를 기반으로 한 뭐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아니면 농업이나 이런 쪽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 이 지니어스법은요. 네.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의원들이 네. 민주당, 공화당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월가에서 이게 지니어스법이 만들어지면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내가 월가에 있는 어느 은행 가서 그 계좌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예. 가상화폐 계좌 만들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본국에 송금하고 결제할 거 결제해버리고 은행에서 벗어나는 생태계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큰 경쟁자가 생기는 건데 좋아할 일인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엔 이게 어떻게 보면 공화당 정권에서 월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이 사업권은 IT 쪽에만 부여하려고 한다. 네. 뭐 이런 썰이 많았어요. 예.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냥 일정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정례적으로 미 국채를 사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를 증빙만 하면 네. 누구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발행을 해야 이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금융 회사도 되고 IT 회사도 되고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어떤 기존의 경제 관계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던 예. 어떤 계층에게 어떤 대상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힘을 빼려는 목적이 아니라 네. 대규모로 제발 국채 좀 사주세요.
그러면 이 사업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남미의 거점 그 스테이블 코인도 만드시고 아프리카의 거점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서 다들 달러 기반으로 원활하게 이 생태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걸 하겠다는 게 이 지니어스법의 가장 큰 법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국채를 사게 하는 게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이네요. 그리고 예. 미국 달러의 생태계를 더 늘리는 이런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네.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네. 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국채를 자꾸 발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채를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자가 적은 그 부채를 만드는 건가요?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건가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네네. 게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국은 어차피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 아니냐. 네. 그러면 본인들이 돈 필요하면 그냥 달러 그냥 마음껏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고민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의 법은요. 달러를 발행하는 만큼 미 국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네. 그 돈을 빌린 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마구 찍어내는 돈 아닙니다. 진짜 기축통화입니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네. 이거 반드시 우리가 갚을 겁니다. 이런 시그널을 줘서 달러의 신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예. 근데 미국도 인구 구조상 이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메디컬 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이런 많은 재정 지출이 들어가는 돈이 이게 예정된 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서는 나라 살림을 못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어쩔 수 없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네. 그것만 가지고 답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또 다른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했을 때 대답을 찾아 놓은 거죠.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답변을 드리면 이게 다 맞물려서 그래요. 네. 한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세수원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돈 벌어서 해외 송금하려는 그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외 송금할 때 송금세 같은 걸 걷어보자. 뭐 3%든 몇 프로든 네. 해서 송금할 때보다 일정 부분 또 세금을 떼자. 그렇게 해서 또 돈 벌어서 그걸로 또 빚 갚자. 네. 자꾸 증세나 세금을 신설하려고 해봤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빚 갚는데 결정적인 기여가 되느냐? 그 정도 푼돈 가지고 빚을 못 갚는 거예요. 푼돈이었군요. 네. 그래서 머리가 쥐가 나기 직전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런 법안을 생각해낸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국채 발행 도저히 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국채를 누가 대규모로 더 사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 업체를 합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거를 연장시켜 줌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달러 약세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완화해주고 달러의 패권도 영향력도 더 늘려주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작용하고 있느냐만 검증하는 진짜 국채 사고 있는지 정례적으로 리포트 하십시오. 이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예전에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면서 금본위제를 없애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면서 패권을 한 번 더 세게 가져갔다면 이번에도 그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이번에 네. 유지하는 방법으로 달러를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네. 자본 체계, 네. 금융 시스템, 화폐 체계 네. 이런 것들을 또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 부분으로 왜냐하면 설명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단점이 하나도 보완이 안 됐어요. 예. 대표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라든가 카르텔이라든가 또 범죄 집단들 같은 경우는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받기를 희망해요. 왜? 본인들이 자금 세탁하려면 이걸로 받는 게 법정 화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얘기겠죠? 법정 화폐는 반드시 추적이 될 수가 예, 있는 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빼돌린다든가 은닉한다든가 일단 다른 실물로 결제를 해서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주체들이
탈세 희망하는 사람, 테러리스트들, 카르텔, 범죄 조직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보완할 건데 이번 법에는 하나도 들어간 거 없어요. 그냥 국채만 제발 사주는 거 확인하면 우리 인정해 줄게가 끝이에요. 게다가 예.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고 이거 엄청나게 강한 법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한번 잘못 걸렸다가 이거 종신형도 살아요. 그런데 자금 세탁 방지법이랑 정면으로 충돌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을 그냥 인증해 주는 거예요. 예. 이거 빠져나갈 구멍들이 숭숭 보이는 걸 그냥 법으로 허용해 주면 자금 세탁 방지법의 취지랑 전혀 안 맞는 걸 왜 허용해 주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걸 만든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상원 의원들을 너넨 천재다 이렇게 해주는 법을 만들 정도로 미국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혹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 화폐로 어쨌든 사야 되잖아요. 네. 그 사고 파는 것까지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서 가져가겠다 이런 움직임은 없는 건가요? 그걸 하겠다는 게 이 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 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금을 떼는 건데 네네. 이 세금을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게 떼는 거와 그걸 송금하고 이체하는 개인에게 떼는 건 다른 거잖아요. 네. 나는 매번 송금하고 뭐 아니면 뭐 계좌 이체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수수료 내고 해외에 뭔가 돈을 보낼 때 너 이 돈은 어디서 번 거야? 이렇게 너 많은 소득이 있었는데 그동안 국가에 신고 안 했어? 넌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그걸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과세를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회사를 합법한다는 건 그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예.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직접 세금을 뗄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렇죠. 이런 그건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거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맥락도 이 지니어스법에는 없다니까요. 예. 예.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발등에 떨어진 국채라는 불을 막기 위한 법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그렇게 활용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정부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뭐 이거를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불안한 지점은 이거예요.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가? 스테이블 코인은 예. 예. 연동 자산의 안전성의 그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어서 법안으로 준비하는 것은 네. 그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네. 그 코인을 발행한 개수만큼 원화와 연동됐음을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법안과 유사하게 증빙하는 절차를 요구하겠죠. 예. 그래서 진짜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50만 개 발행했습니까? 그럼 50만 원 어치 현금은 가지고 계신가요? 확인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은 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려는지 법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예. 이해했잖아요. 예. 그러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것의 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우리 원화를 사용하는 해외 거점 국가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죠, 그죠? 지금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외화 유출을 막는 방향 이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목적으로. 그래서 그 맥락이 뭔지가 음. 사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생기고 그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생겨버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둘 다 코인이기 때문에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편하게 사고팔 수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러의 강세가 더 예측됐었을 때는 예.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으면 훨씬 내가 자산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유실될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라면서요. 그럼 그 달러 강세였을 때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원화가 강세로 바뀐다? 그럼 바뀔 걸로 예상된다? 그럼 그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만 해도 우리 환차익 누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효과를 통해서 실제 우리
법정 화폐로 네. 달러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걸로 예. 뭐 그 외화가 해외 반출되는 걸 막겠다라고 하면 뭐 일부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어떤 맥락에서 이게 뭐 외화 반출을 막는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예, 시간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서 이 부분 먼저 확인을 좀 듣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일단 네. 그 약속을 먼저 받아놓고 그러면 네.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정환율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의 1코인당 1달러를 이렇게 연동시키는 방법 이거랑 네. 좀 어쩌면 비슷한 목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고정환율계를 실시했던 그 일부과의 부작용은 뭐였냐면 암시장 형성이었잖아요. 네, 네. 예. 실제 화폐의 가치랑 우리가 연동시키겠다는 그 목적이 있는 화폐의 가치 이게 두 개가 다르게 작동할 때에는 밑에서는 이제 암시장이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동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두겠다라고는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에서 몰리는 그 자산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막 몰린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실질적인 가치는 높아지는데 연동은 돼 있다 그러면은 암시장이 형성되거나 그런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신뢰성이라는 걸로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 가치와 괴리감이 생길 때 바로 암시장이 형성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지니어스법에서 요구한 게 실제 그만큼의 괴리가 생기지 않게끔 했는지 네. 너 진짜 국채 샀는지 달러 샀는지 보고 받겠다는 거예요. 확인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1대1 연동을 꼭 지켜라. 이런.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요. 어떤 A사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봐도 저 회사 실제 달러도 없는데 저거 달러랑 연동돼 있다고 주장만 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 코인 시세가 확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려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이번 지니어스법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목적이 들어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제가 이 부분을 저도요.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잘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질문이 적절했는지부터 제가 의문이 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질문 그리고 또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